도대체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네. 이 메뉴는 뭐지? 외국 식당에서 이런 메뉴판 받으면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폰만 갖다 대면 1초 만에 싹 한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행 중에 이런 적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메뉴판을 못 읽어서 옆 사람 먹는 걸 손가락으로 가르쳐 시키고, 길을 잃어도 호텔 이름조차 말 못해서 진땀 흘리고, 마트에서는 이게 뭔지 몰라서 빈손으로 그냥 돌아 나오고, 번역 어플은 폰에 깔려 있지만 쓸 줄을 몰라서 결국 손짓 발짓 다 하다가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통역사를 옆에 끼고 다니는 건 형편 좋은 사람들이나 누리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손바닥만한 기계 하나가 그 통역사 노릇을 톡톡하게 다 해줍니다. 내가 우리말로 말하면 외국어로 바뀌어주고, 외국 글자에 갖다가 대면 우리말로 읽어주고요. 옛날에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던 일이 이제는 이 작은 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말 하듯이 당당하게 말하고 읽으실 수 있도록 구글 번역기 쓰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개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구글 번역기 하나면 말하기도, 대화도, 글자 읽기도 다 됩니다.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새 폰이든 오래된 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전부 공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만 따라오시면 다음 여행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구글 번역기부터 같이 깔아볼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이미 10억 번 넘게 설치된 검증된 어플이니까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를 눌러주세요. 둘 다 어플을 받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화면 아래나 위에 돋보기 모양이 보이시죠? 그걸 눌러서 검색창을 열어주시고요. 거기에 구글 번역 이렇게 쳐주세요. 다 안 치시고 구글 번까지만 치셔도 아래에 쭉 나옵니다. 자, 나온 것들 중에서요, 파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G자 모양이 그려진 어플을 찾으세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옆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설치라는 글자 대신에 열기라고 적혀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이미 폰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은 그냥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났으면 열기를 눌러서 어플을 켜보겠습니다. 처음 켜면은요,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네모난 칸 안에 언어 두 개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왼쪽이 한국어, 오른쪽이 외국어예요. 오른쪽 언어를 한번 누르시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페인어, 원하시는 나라 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가신다 하면 일본어로, 베트남 가신다 하면 베트남어로 미리 맞춰두시면 준비 끝입니다. 설치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진짜 이 어플한테 말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일본 약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체해서 속이 안 좋아서 소화제를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면 동그란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우리말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해서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제 있나요? 이렇게요. 말씀하시는 즉시 화면 아래쪽에 일본어로 번역된 문장이 뜨는 거 보이시죠? 그 문장 옆에 스피커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폰이 일본어로 소리내서 읽어줍니다. 그 소리를 약사님한테 들려주시면 약사님이 알아듣고 소화제를 꺼내주시겠죠? 마치 통역사 한 분이 제 옆에 딱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100배는 더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대화 모드입니다. 외국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를 보시면 대화라고 적힌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위쪽을 보면 화면을 둘로 나누는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눌러주시면 화면이 위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가운데 동그란 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지금 양쪽 말을 다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베트남 식당 직원이 저에게 베트남어로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이 제 쪽 화면에는 바로 우리말로 뜨게 됩니다. 그럼 저는 2명이요 라고 답하면 저쪽 화면에서도 베트남어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식당이 시끄럽거나 상대방이 화면을 잘 못 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번역된 문장 옆에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폰이 그 나라 말로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줍니다. Hai người, 상대방한테 화면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소리로 바로 들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폰 하나를 두 사람 가운데 딱 놓고 한마디씩 주거니 받거니 진짜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한국말 알아듣는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쓰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문장은 짧게 끊어서 말씀하세요. 어제부터 체한 것 같은데 속이 영 안 좋아서 약이 필요해요. 이렇게 길게 말고요. 체했어요. 약을 주세요. 이렇게 짧게 끊으세요. 둘째, 주어를 분명히 넣어주세요. 그냥 물 주세요. 라기보다는 저에게 물을 주세요. 이렇게요. 셋째, 반말 말고 존댓말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번역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셨는데요. 여기서 여행 가시기 전에 꼭 해두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팩 미리 받아두기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인터넷이 갑자기 안 터지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산속 깊은 관광지나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로밍이 약해지거나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인터넷이 없어도 구글 번역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번역기 화면에서 언어를 고르는 칸을 누르면 언어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갈 나라 언어 옆에 아래로 내려받는 화살표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눌러서 미리 받아두시면 됩니다. 일본 가시면 일본어, 베트남 가시면 베트남어 이렇게요. 단 이 언어팩을 받을 때는 인터넷이 꼭 필요하니 출국하시기 전에 집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두고 미리 받아두세요. 이것만 해두신다면 현지에서 인터넷 걱정을 한결 더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로 하는 통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해외 나가시면 말하기보다도 더 답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글자를 읽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태국처럼 영어도 아니면서 글자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면 한 글자도 못 읽으니까 더 막막하시잖아요. 식당 메뉴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일본 마트에서 이 봉투가 설탕 봉투인지 소금 봉투인지 알 수 없고, 약혼에 가서는 이게 두통약인지 소화제인지 현지 글자라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정말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로 그 기능인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글 번역기를 다시 열고 화면 아래쪽에서 카메라 모양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사진을 촬영해도 되겠냐라고 물으면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외국어로 된 메뉴판에 카메라를 그냥 갖다 대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화면 속에서 외국어 글자가 저절로 우리말로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타자를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추기만 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면 화면 아래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한 장 찍어두세요. 그런 다음에 사진을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면 크게 보면서 천천히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 살 때 특히 욕이 납니다. 자,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사야 하는데 약국에 죄다
외국 글자만 적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 약통을 하나씩 카메라로 비춰보세요. 첫 번째 통을 비췄더니 위장약이라고 뜨네요. 이건 아니죠. 옆에 통을 비춰보니 두통약이라고 뜹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비춰서 우리말로 확인하고 고르면 엉뚱한 약을 살 일이 없습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설탕 봉투인지 소금 봉투인지 헷갈리는 조미료 봉투도 카메라만 갖다 비친다면 다 우리말로 나옵니다. 이 카메라 번역도요, 아까 받아둔 언어팩이 있으면 인터넷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이 연결돼 있을 때가 번역이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니까 현지에서는 로밍이나 와이파이를 켜두시면 가장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어플 쓰는 법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플은 아니지만 해외여행 갈 때 안전을 위해서 꼭 챙기셔야 할 꿀팁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텔 명함입니다. 호텔에 체크인 하시면 카운터 앞에 호텔 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한 장 챙기시고 아니면 사진으로도 찍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관광하다가 길을 잃으셨을 때 택시를 잡고 그 명함 사진 한 장만 기사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하셔도 기사님이 주소 보고 바로 데려다 주십니다. 통역 어플로 무슨 호텔 가주세요 라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명함 말고도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도 사진 찍어 두시면 다시 찾아가실 때 그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항공권 버리는 방법입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오시면 종이 항공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공권에 보면 네모난 QR코드나 막대기 모양 바코드가 있죠. 그 안에는요, 내 이름이나 예약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면 좋지 않고 집에 오시면 꼭 이렇게 하세요. 검정색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그 QR코드랑 이름, 번호 적힌 부분을 안 보이게 새카맣게 칠해주세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가위로 여러 번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개인정보 새어나가는 걸 거의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구글 번역기를 깔고 대화 모드로 외국 사람하고 마주 앉아 대화하는 법. 둘째, 말할 때는 짧게 끊고 주어를 넣고 존댓말로 또박또박 해야 한다는 것. 셋째, 출국 전에 이 언어팩을 미리 다 받아두면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도 든든하다는 것. 넷째, 카메라만 갖다 대면 메뉴판이고 약 이름이고 바로 우리말로 익힌다는 것. 다섯째, 호텔 명함은 사진 찍어두고 항공권은 안전하게 버리기. 이 5가지만 미리 한번 연습해 두시면은요, 외국 어디를 가셔도 손짓 발짓 할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 안 나가시더라도 동네에서 만나는 외국인 이웃한테 먼저 인사 한번 건네보실 수도 있고요. 주변에 해외여행 앞두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분명히 고맙다는 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